우리 소방기술사 공부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그게 맞는 공부 합격 전략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보면 같이 경쟁하시는 분들이 고만고만 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특출나 결국 다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다른 학원에 가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다 고만고만 하시. 다 여기 보면 옆을 보면 다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다. 특히 연령대들이 대부분 좀 되셔가지고 대부분 뭐 암기 힘들어 하시고 공부 손 놓은 지 오래되시고 뭐 그런 분들 많으시고 다 그만한. 참고로 소방기술사가 1년에 한 3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등기해서 한 1000명 정도, 지금 한 1100명 정도 배출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뭐 혹시 외국에 나가신 분들, 뭐 하신 분들 하면 한 1000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아주 특출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특출난. 그 사람들은 1년에 30명 뽑을 때, 내가 10명 정도는 좀 특출난 사람이다 하고, 그게 제껴버리고, 그러면 20명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출난 사람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으실 필요도 없는 거고, 다 이 고만고만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십니다. 일단 공부를 하시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공부 범위가 타 기술사 종목에 비해서 매우 넓습니다. 어떤 종목에 비해서 소방은 매우 넓어요. 범위가 넓다. 공부 범위가 넓다는 것은 반대로 뭐겠어요? 깊이는 또 얕다는 거예요. 범위는 넓고 깊이는 얇다. 그런데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부 범위가. 어디에서 문제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공부 범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무엇을 공부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이 주제 공부합시다. 이 주제 공부합시다. 이 주제 공부합시다 하고 공부의 주제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이란 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주제를 다루는구나. 이 주제를 중요하게 보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원과 내가 공부를 배울 그 교수님을 선택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식을 잘 전달해주는 거에 보통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어느 교수님은 잘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 근데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독이에요, 그건. 설명을 들으면 내가 설명 듣는다고 답을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암기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설명 잘 들었으니까 얼마나 내 몸에 이렇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걸 챙겨가느라고 나는 헛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 잘하는, 설명 잘해주시는, 물론 그런 부분, 당연히 그것도 강의를 잘하고 설명도 잘해주셔야 되지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한 것들을 교재를 보더라도 무엇을 다루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는 무척 장기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기사 공부 같은 경우는 2개월 이런 단위잖아요. 그건 최소 1년 이상.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직장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집중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10년 뭐 그렇게도 훌쩍 가요. 시장 다니시다가 하다 보면. 그러면 일단은 내가 새롭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못지않게
증발하는 것들도 망각, 또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망각을 극복하기 위한 암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우리가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나요? 장기간 하다 보니까 멘탈이 수시로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무슨 기술사, 무슨 내가 영화를 보겠다고 기술사 공부를 하냐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투력이 막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멘탈, 그런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관리. 기사 공부는 2개월 후에 하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합격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3년 후 합격할 기술사를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 과정 목표 관리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꿈의 관리지, 꿈이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그 목표에 맞춰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구체적인 내 일정표가 나와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잖아요. 그 목표 관리가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할 거냐? 목표 관리 안 할 거냐? 할 거냐? 하신다면 어떻게 목표를 나는 잡아서 관리할 거냐?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드시죠. 그런 멘탈 관리도 안 되고, 목표 관리도 안 되고. 자, 우리가, 근데 문제와 답에서 볼게요. 우리 기술사 문제는 되게 불친절해요, 문제가. 도대체 이게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 기사나 다른 시험은 답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요. 감지기, 화재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를 써다. 뭐, 천장 높이가 얼마인 곳, 부식성 뭐가 있는 곳, 하고 쭉쭉쭉쭉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하층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써라.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측면을 나는 답으로 제시하겠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에 갔는데 그냥 옷 잘 입고 오세요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옷을 입고 가고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나는 뭘로 나를 어필하겠다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0원짜리 옷을 30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0,000원짜리 옷을 한 벌 가지고 있어요. 딱 입고 300,000원짜리 입고 가면 거기 갈 때는 300,000원 그 한 벌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제시할 수 있을 만큼만 챙겨가면 돼요. 그걸 화려하게 챙기면 되죠. 화려하지 않게 많이 챙겨봐야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시하는 건 딱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시해야 되니까. 자, 밋밋한 답안은 안 돼요.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할 때 보통 퇴근하고 와서 매일 와서 채점을 하거든요. 700명 걸 답안을 채점한다고 하면은 보통 한 페이지를 1분 이상 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답안을 쑥 봅니다. 쭉 보고. 답안에 읽어야지 점수를 잘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내 답안을 읽어볼 수 있게 딱 보고 이 사람은 합격할 사람은 아니네 하면 대충 줘요. 합격할 사람 아닌데 뭘 점수 60점 만점이 합격 기준인데 이분은 45점 받나 47점 받나 뭐 그 의미가 없으니까 대충 줍니다. 근데 여긴 좀 제대로 답이 돼 있는 것 같네 하면 좀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제 제대로 줍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밋밋한 답안은 안 된다.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시선을 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방대한 분량의 답안을 작성을 합니다. 보통
10분의 A4 한 장의 답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4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폰트 10짜리로 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폰트 한 16 정도의 크기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그 정도의 글씨 크기로 해서 보통 한 20줄 정도를 쓰신다고 생각해요. 20줄, 한 페이지에 20줄. 그 한 10분 안에 써야 됩니다.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 동안에 몇 페이지, 12페이지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건가? 뭐에 맞춰서 공부해야 될까? 그러니까 놀라실 필요 없고, 이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잘 대응했으면 훨씬 유리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는 분들보다 난 고민해 가면 이 상황에 더 유리한 겁니다. 참고로 기술사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 60점 기준으로 합격은 주지만 문제가 어려우면 채점을 좀 난이도를 낮추고 문제가 쉬우면 좀 꼼꼼하게 해서 결국 보면 한 번 매회 10명 내외가 합격을 합니다. 예, 상대평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셔서 남들보다 경쟁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대비를 잘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맞으면 고득점이지만 틀리면 빵점입니다. 과연 나는 계산 문제 준비를 할 거냐 말 거냐. 계산 문제는 매회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25점짜리 6문제 중에 매 교시 4문제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계산 문제 선택을 안 하면 돼요.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럼 계산 문제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 공부는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원, 교수는 보조자들이에요. 교재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 특히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의외로 내가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못지않게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게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누구나 다 그 시간 낼 수 있는데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